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지식인 이제 답변 찾다가 옆에 있는 학생이 자기도 이렇게 어리버리한 성격이니까 이것 좀 꼭 답변 좀 해달라고 해서 같이 녹화를 합니다. 첫 질문 축하드리고요. 질문 마감률하고 채택률 계속 신경 써줘야 사람들이 답변을 해줍니다. 자, 어리버리한 성격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기도 괜찮은데 안 넣었죠? 역시 어리버리하시죠?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중3인데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이 왜 인사를 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형식적인 인사들 아니면 예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게 되면 좀 덜 어리버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인사나 예절들을 보면 그러면 단계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나 절차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중3인데요. 이렇게 중3이죠.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 때까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자기 중심에서 남과의 관계, 이걸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리버리한 성격 자체들이 자기 중심적인 경우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안 그렇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느라고 남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를 꾸준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요즘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민들 적어봐요. 적어서 이런 고민일 때 아이들이 이렇게 A로 행동을 하던데 나는 B라고 생각했다. 이 차이를 어떤 식으로 메우면 좋을까? 라는 이 결과들을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고민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똑같은 고민들이 반복되는 것 뿐이거든요. 고민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정상적으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민은 어리버리한 것인데요. 누가 말하면 반드시 다시 물어보고 이거는 어리버리할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물어볼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속도의 차이입니다. A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B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A가 막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생각을 할 때 내 생각 먼저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할 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남이 이야기하면 그것 플러스 내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남을 인식하는 남을 인식하는 거에서도 늘어나지만 이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의 거리를 내 생각으로 우선하지 말고 당연히 내 생각이 기본이 되겠지만 이거에 너무 푹 빠지지 말고 남 생각을 들어서 이 남 생각을 판단해주면 되거든요. 남의 생각을.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판단해주고 또 어떨 때는 자 그러면 이게 4번이겠죠? 남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어쩔 때는 이 판단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걸 6하원칙으로 이렇게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보면서 이거 표지어라고 그러는데 표지어처럼 국어에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이런 상황 하냐 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면 예측이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막 태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전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분위기나 느낌 그런 걸 보고 예측하는 것을 연습해보고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피드백에서 써보고 하면 됩니다. 전조를 보고 예측하는 거요? 예. 자, 엄청 답답한 성격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답답하지 않죠. 별로. 근데 남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내가 답답한 줄 알죠. 자, 그러니까 나와 남과의 소통 관계에서 이렇게 써먹는 요것들 보면 대화를 분석해보잖아요. 그러면 1시간 내내 분석하면 쓸만한 거는 15분이고 나머지 거의 45분, 55분은 보통 그 쓸데없는 협의어, 삽상어, 사람들과의 관계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걸 집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중2 때까지 친구들과 놀러 나간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면서 많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쿠사리를 먹고 그렇더라도 친구들하고 자꾸 놀아서 컨셉을 내가 좀 어리버리한 학생으로 한 다음에 점점 어리바리한 거 고쳐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놀러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리버리하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거 짜증나가지고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놀 때 발생하는 상황이나 단어나 아니면 그들의 대화와의 화법의 특징이나 이런 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 배우면 되거든요. 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른 아이들도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러 다녀야 되는 거고요. 중3 때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재미있는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러면 이 재미있는 친구가 더 어리버리 하든지 아니면 어리버리하는 아이들끼리 어울리든지 해서 이렇게 되면 일정 해소되기도 하죠. 사귀고 가서 많이 놀러 다니는데 혼자 시간을 못 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동떨어지죠. 자, 그래서 어떤 애랑 게임을 하고 재미있게 놀더라도 내 목표가 이렇게 입시다. 그러면 이들과 같이 놀 때는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천재랑 바보가 100명, 99명이고 천재가 1명 있으면 이 천재는 어리버리라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다는 평가 자체도 한 번쯤 되새겨 볼 수 있어요. 왜 어리버리하다고 할까? 그게 용납의 한계를 벗어나는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러면 어리버리하는 걸 고친다는 것은 뭐냐면 사회생활에서 내가 불편하다는 걸 느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불편하다고, 그 7, 8은 뭐죠? 이게 천재.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어리버리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고. 9,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내가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어리버리한 것은 내가 그 상황을 피드백으로 적어놓고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대세고 당연하고 사람들한테 무리가 없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만 허용의 한계를 좀 넘겠구나 라는 것을 기록해놓고 하나씩 개선하면 개선할 게 나중에는 별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신경 안 쓰는 학생들이 어리버리해지기 마련이에요. 왜?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사소한 것이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집 앞으로 나갈 때 현관에서 신발을 탁 놔버립니다. 그럼 소리가 꽉짝 나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살짝 놓으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이것도 별거 아닌데 그렇게 가는 애들 보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어리버리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문을 나가는데 문도 안 닫고 나가면 열어놓고 다니면 쟤 왜 이렇게 어리버리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소한 거 기본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이고 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무시하고 했던 것들을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라서 해서 이거의 기준은 이 정도구나 라고 정해놓는. 왜? 이런 어리버리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자신은 아주 단단한 기준이 있는데 주변은 다 상관없어요. 이만큼이. 나는 이만큼 있고 이만큼은 상관없는데 사람들은 이만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라면 이만큼은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챙겨야 한다고. 그래서 요만큼의 값만큼 어리버리한 평가를 받으니까 요 핵심이 기분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고칠게. 그런데 뭐 그런 짜잘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신경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짜잘한 것들이 사회를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사소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우면 되는 것이고 몇 가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것들은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들인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를 순서 1 해서 예를 들어 학습 누적기를 기록하면 오늘 이거 내가 어리버리 했는데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써봐요. 그럼 100까지도 안 되고 50까지도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 똑똑했다. 그렇게 안 해. 어리버리해졌다 라는 생각을 버리죠. 그쵸? 자, 그 정도로 혼자서 시내도 못 나가요. 여기서 혼자서 시내도 못 나가요. 나가보면 된다는 거죠. 안 나가본 애는 안 나가요. 못 나가고 귀찮고. 그럼 경험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어리버리하다고는 안 하죠. 그리고 어리버리한 게 단점만 있는 것 같죠? 장점도 있어요. 내가 고집 안 하고 본인이 어리버리한 걸 인정을 하고 어리버리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고칠게 하고 쿨하게 얘기하고 미안해 하고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순진하다고 해요. 사람들이 뺀질거리지 않고. 그리고 어리버리하니까 쟤 챙겨줘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버리하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이 부분을 내가 애들한테 챙겨야겠다. 그러면 오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어리버리한 애가 이런 거 챙겼다고. 그러니까 이 성격 자체도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점을 잃지 말고 어리버리한데 보완할 수 있는, 그러면 보완해가기 시작하면 어리버리한 성격이 장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고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에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동아쌤입니다.